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관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3학년도 천천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복소수 주어져 있고요. 현례 복소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좀 i 앞에 있는 부호가 바뀌면 되죠.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면 현례 복소수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iq 11 곱하기해서 1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 켤레 복소수의 정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x에 대한 방정식 주어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5곱 b 이렇게 근이다라고 될 때 a, b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 근과 계수의 관계하는 거죠. 두 근의 합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마이너스 a 이렇게 규칙을 적용해가면 되겠고, 실제로 합하면 이제 마이너스 5 플러스 b입니다라고 해서 관계식 하나 구하면 되겠고요. 두 근의 곱 이론 적용해가면 마이너스 5 처리되는데 곱하면 마이너스 5b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b 값이 1입니다라고 처리되겠고, b 값 1을 좀 구하게 되면 이게 좀 얼마가요?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또 4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AB 값 구했는데 또 빼기 하라 그러면 저 정답 3m라고 풀어가면 되겠죠. 2차 방정식 근 주어져 있게 되게 되면 뭐 대입하는 것보다 이렇게 고등학교 마인드는 뭐죠?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접근한다. 이런 사실들만 기억해 가면 되겠습니다. 상수 ABC에 대해서 주어진 등식이 항등식이 된다. 이런 얘기가요. 아이쿠. 근데 뭐 정리까지 다 돼 있죠. x에 대한 항등식, x 문자에 대해서 정리도 잘 돼 있으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계수 파트 부분들 처리해서 a-2b는 0입니다. e-b는 0입니다. c 플러스 1은 0입니다. 라고 해서 값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c 값은 이제 마이너스 처리가 되어 있고요. b 값은 또 2가 나왔고요. b 값 2를 좀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는 거니까 a 값은 또 4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전부 다 좀 더하게 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5입니다. 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방식 쭉 주어진데요.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좀 정리해달라. 아이쿠, 수식 정리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을 좀 질문 던진 거죠. x 가장 높은 차수가 3차니까 이 부분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겠고요. 그럼 x 세제곱, 아이고, 그럼 두 개 중에 답이 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x 2차 부분들이 와야 되니까 이런 항들이 와야 되는데 2차 부분들, 아이고, 그럼 정답 1번입니다. 가볍게 끝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1차 부분 들어왔고 x가 없는 상수 부분들 이렇게 왔는 거니까 x에 대한 내림차순이라는 그 용어 정의만 좀 정확하게 잘 알아도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당식 fx를 나누었더니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겼다. 나눗셈의 기본 원리를 물어보는 거죠. fx를 x제곱 플러스 3으로 나눴다. 그러면 몫이 생기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2x 플러스 1. 나눈 것보다 차수가 낮게, 그죠?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 그럼 이제 fx식을 좀 다 썼다 이런 얘기죠. 그때 이제 f2를 구해달라. 그러면 가볍게 산수 가능한 내용 같습니다. 2 대입하면 4, 3, 7 곱하기 1에다가 2를 대입해 주니까 그러면 4에다가 5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되셨죠? 그럼 뭐 가볍게 7 더하기 5 이런 형태니까 12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나누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기는 나눗셈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해 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에 대한 댓글 내용으로 옳은 학생만을 인대로 좀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의 근 종류를 좀 댓글로 달아달라 이런 얘기 됐습니다. 아롱이는 어떻게 됐나요? 주어진 식은 서로 다른 실근을 갖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은 뭐 판별식들이 조사해 가는 거죠. b제곱 1에다가 4분의 1을 쓴 거죠. 뭐 더하기 AC 해서 5 이렇게 처리된 거 0보다 큰 거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라는 이야기 맞는 이야기 되겠고요. 그럼 다롱이는 또 이게 좀 이게 아롱이고 그럼 다롱이는 또 어떤 또 식을 가지고 또 설명했나요? 다롱이는 2차 식이 이제 중근을 갖습니다. 역시 또 판별식까지 열심히 조사해야 되는데요. 짝수 공식을 쓸 수 있겠죠. 그럼 중간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5, 5, 25 빼기 2 여기 좀 이거 플러스 됐으니까 AC에서 25 이렇게 처리된 거죠. 0 이렇게 되니까 중근되는 거 맞는 내용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포롱인가요? 포롱 이제 역시 판별식들을 좀 조사해 주면 되는데 9-4에서 0보다 큰 내용인데 혹은 이렇게 됐으니까 이건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죠. 그럼 이제 정답은 아롱다롱 이렇게 3번이 좀 답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뭐 근의 종류 이런 부분들이라면 판별식을 이용해서 조사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된다. 뭐 이런 기본적인 핵심 이름만 기억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건 7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쭉 길게 나와 있는데 m값의 관계없이 중근을 갖습니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이다라는 거에 키포인트를 맞춰가지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죠. 판별식을 조사해야 되는데 x 앞의 개수가 2가 되어 있으니까 4분의 d에서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m-a의 제곱 빼기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a제곱 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 정리할 때 m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 식을 이제 m의 항등식이다 이렇게 좀 살펴가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문자가 이제 m도 있고 a도 있는데 정리 문자는 바로 뭐다? m이다 라고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전기할 때 m제곱은 좀 사라지죠. 그 부분 좀 기억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마이너스 2am 이렇게 처리되겠고, 요거 전개했을 때 또 플러스 2가 되니까 2 이렇게 해서 이제 m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a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는 얘가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서 또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해서 계산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어이쿠, 여기는 또 0돼서 없는 건가요? 그럼 이제 이 부분만 열심히 좀 남으니까 a 값은 1입니다라고 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죠. 됐습니까? m에 대한 항등식 해서 여기 개수가 0 되는 거니까 가볍게 처리 가능한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판별식 해서 중근이니까 D제로 풀어가는 거에는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이제 정리할 때 이 부분들을 좀 문자를 좀 정확히 좀 살펴보고 이 부분들을 이제 m에 대한 항등식 이렇게 살펴서 m 문자로 좀 정리해가는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였습니다. 두 다항식 A, B가 주어져 있습니다. 옳고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는데요. 이때 이제 3A 마이너스 B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구해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A 플러스 B란 식도 있고 A 마이너스 B란 식도 있는데 우리가 좀 이제 잘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아래식에다가 이제 두 배를 좀 이렇게 좀 해서 더하기를 하게 되면 3A 마이너스 B 이런 형태의 식이 되겠죠. 해서 두 번째 식 A-B식에 두 배를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다. 이렇게 좀 빨리 좀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이제 여기다 두 배 주니까 마이너스 8에다가 더하게 해주니까 마이너스 6 x제곱 되겠고 두 배 주면 10에다가 여기 또 빼게 되니까 플러스 8 xy가 되겠고 두 배 주면 4에다가 더하게 해주니까 5y 제곱해서 계산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죠? 이때 이제 뭐 ABC 전부 다 더하게 해달라.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6 플러스 8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뭐 7입니다라고 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문제 부분들 효율적으로 이게 좀 주어진 식에 연립해가지고 각각 A, B를 구해서 풀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밑에 식에 대한 두 배에서 계산해주면 한 번에 좀 처리도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좀 아이디어 내는 그런 절차들 조금만 좀 식을 좀 이렇게 관찰해 보면 생각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거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주어진 식이 인수가 아닌 것은 물어봤습니다. 인수분해를 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때 이제 이렇게 좀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으니까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공통적인 요소들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하지 말고 이렇게 좀 크게 A라고 좀 처리해주면 이 부분들은 A-1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뭐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2에서 인수분해가 되가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식에다가 그럼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8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에다가 플러스 해주니까 마이너스 3에서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게 또 다시 인수분해 되니까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는 또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를 해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x 마이너스 4 보이고요. x 마이너스 3도 보이고요. x 플러스 1도 보이고요. x 플러스 1 보이니까 3번이 좀 없는 거죠. 부호가 좀 잘못된 그런 형태니까 뭐 큰 흐름 틀에서 뭐 인수분해만 정확하게 잘하면 무리 없이 또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거니까 대신 집중력 좀 발휘해서 풀이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치환하는 형태를 좀 처리했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부분만 치환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기왕 치환할 거면 이렇게 좀 크게 묶어서 하는 부분들이 연산 속도를 좀 높여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거 좀 참고해 가면서 연산해 가면 좋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다항식을 2x-로 나눴을 때의 목과 나머지를 좀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구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조립제법 확실히 공부하라 이런 얘기죠. 2x-1 쓰고 0되는 하는 2분의 1 쓰고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고요. 주어진 식을 좀 살펴보니까 2차항이 없으니까 이건 0이 된다는 거죠. 0 쓰고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내려 쓰고 곱하기 해서 2 쓰고 계산하게 되면 뭐 당연히 2가 되겠죠. 곱하기 해서 1 썼는데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는 A 값은 그럼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1 쓰고 계산하게 되면 뭐 1 이렇게 쳐야 되니까 R은 또 1이라는 건 금방 구했죠. 그래서 식을 써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x-2분의 1 이렇게 좀 나눴을 때 이곳에 나왔으니까 4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더하기 1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2x-1 됐다는 얘기는 이곳에 2를 인수를 쪽으로 좀 보내줘야 되죠. 그래서 2x-1 이렇게 처리돼서 2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서 처리해서 나머지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Q-3을 구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목 부분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해 주니까 18에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처리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나머지 R을 좀 더하기 가는 그런 내용. 그러면은 뭐 일은 좀 소거가 될 거니까 정답 15입니다라고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아이쿠, 조립제법은 우리가 뭐 나눗셈 혹은 뭐 나중에 이제 고차식 인수분해 이렇게 할 때 가장 기본이 돼가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확실하게 연습 잘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항식 fx가 주어진 식으로 좀 나눠 떨어집니다 라는 이야기. 나머지 정리 원리의 뭐 기본 틀을 물어보는 건데 뭐 fx 이렇게 처리됐을 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그러면 qx 이렇게 나눠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이 부분들 나머지 부분 잘 모른다면 나머지 정리 원리가 이제 곧 0되게 하는 적당한 숫자를 좀 대입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f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좀 대입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a 플러스 4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데 0 이렇게 처리돼서요. a 플러스 b 플러스 1은 이꼴처럼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가요? 그 다음에 f2 이렇게 좀 대입을 하게 되면 2 대입하니까 아이고 좀 커지는데 8에다가 24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4a 마이너스 8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이게 또 는0이죠. 그러면 4a 플러스 b 처리되겠고 이게 계산해지면 얼마인가요? 16이 되는 건가요? 16 이렇게 처리해서 0입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빼면 되죠. 빼면은 이제 3a 플러스 15 이렇게 돼서 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 마이너스 5 구하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5를 좀 대입을 하게 되면은 b 값은 그러면 4가 되는 건가요? 4입니다라고 해서 풀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이때 이제 a, b를 구하라. 5, 4, 20입니다라고 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0 되셨죠? 자, 이제 이건 뭐 나눠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나머지 정리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틀, 뭐 이렇게 좀 기억하고 있으면 연산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잘 모르겠으면 나누고 몫이 생깁니다. 나머지 부분은 0이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0되게 하는 원리 이런 가장 기본적인 항목 지켜가면서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복소수 열심히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 되는데요. 하하. 1-i분의 1 플러스 i 이 부분들이 뭐 유리화하게 되면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2i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래서 이제 i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i 제곱은 마이너스 1,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 4제곱은 1 이렇게 또 규칙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학습이 되어 있는지 점검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렇게 요거 4개를 좀 다 더하게 해주면 또 0이 된다는 사실이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뭐 기초적인 학습이 돼 있다면 좀 연산이 좀 쉽게 처리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신 뭐 2023 이 부분들을 뭐 4로 나누게 되면 당연히 나머지가 좀 3입니다. 이런 걸 좀 알아가면 되겠죠. 근데 뭐 뒤에 또 이렇게 있으니까 결국은 이게 더 할 것 없이 4의 배수 이런 형태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거 4개를 뭐 여러 번 반복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뭐 볼 것 없이 정답 0입니다라고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식 1-i분의 1 플러스 i가 계산하게 되면 i가 됩니다. i는 제곱, 세제곱, 4제곱 이렇게 될 때 이런 규칙이 되겠고 이 4개를 좀 전부 다 합하면 즉 i 제곱, i 세제곱, i 4제곱 이렇게 전부 다 합하면 0이 됩니다. 이런 사실들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내용. 그러니까 뭐 4번마다 규칙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주어진 개수가 뭐 4의 배수 개수다. 배수 형태의 개수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0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되겠죠? 규칙성에 대한 학습 잘 되어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천천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2차 방정식이 두 군을 알파벳이라고 할 때 주어진 방정식이 두 군은 어이쿠 제곱 더하기 세제곱 더하기 한 결과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계산해달라 이런 이야기. 일단은 뭐 두 군에 합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처리해서 2입니다 구하면 되겠고 두 군에 곱해주면 a분의 c입니다 라고 해서 3을 좀 구하면 되겠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곱셈 공식 활용 부분을 좀 공부해달라 이런 얘기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대입해주면 4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돼서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해서 그걸 좀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또 어떻게 되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또 계산해야 되는 거죠.
계산해주면 여기가 또 어떻게 겠습니까? 2에다가 8 되겠고 여기는 3 곱하기 2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그러면은 이거 마이너스 18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10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풀어야 될 요 방정식의 근은 마이너스요고 이렇게 마이너스 10입니다 라고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두 근의 합 이론을 적용해주면 A 값은 합해서 마이너스 12가 되겠고 B는 이제 둘을 또 이제 곱하기 주니까 20입니다 라고 해서 근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나온 부분들 좀 더하게 해주면 정답 8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는 거죠. 근과 계수의 관계 확실하게 학습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곱셈 공식의 활용식들 이런 부분들이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해 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은 이차함수 fx에 대한 학생들이 나눈 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프와 x축을 만나는 점의 좌표의 합을 구해달라 라는 얘기가 되어 있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fx는 최고차 계수가 1이야 알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중근이야 그런 얘기는 이제 가장 작은 값이 이제 마이너스 4다라는 뜻이 되겠고 축의 방정식이 3이다 이런 얘기인데 뭐 그래프 모양을 좀 대략 그렇게 보게 되면 축의 방정식이 3이 되겠고 가장 작은 값이 뭐 마이너스 4다 뭐 이런 정보들이 제공되어 있는 거죠. 됐습니까? 함수식을 좀 만들려고 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답 형태가 이 참수가 뭐 대칭 구조입니다라면 생각하고 대칭축만 알게 되면 뭐 여기도 근이 두 개라는 사실만 알면 또 금방 될 것 같습니다. 간격이 똑같은 거니까요. 여기가 뭐 간격을 알파라고 치면 여기 3 플러스 알파, 여기는 뭐 3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 돼서 두 근의 합은 뭐 볼 것도 없이 6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뭐 함수식을 좀 더 구해달라 뭐 이런 형태가 된다면 문제 자체가 뭐 꼭지점 좌표를 제공해 준 거죠. 꼭지점 좌표 줬으니까 fx는 최고차는 1이라고 돼 있으니까 1 쓰면 되겠고 꼭지점 좌표가 대칭축 3하고 마이너스 4 이렇게 이용해서 식을 풀고 이걸 뭐 전개해서 함수식 만들어서 근을 구해달라 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뭐 대칭축만 알고 근이 두 개라는 사실만 알아도 답을 이렇게 쭉 구해가는 데는 지장이 없는 내용이니까 뭐 문제의 뜻 파악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부분들 연습 많이 해두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식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계산해달라는 얘기인가요? 아이고. 이때는 뭐 계산하기 불편한 2023이 당장 보이는데 이런 걸 뭐 A 이렇게 좀 치환해 가면 되는 거죠. 그럼 A 세제곱 플러스 1 부분 보이고요. 그 다음에 A 4제곱, A 세제곱 보이고 빼기 A 제곱 보이고 그 다음에 2A도 보이고 여기는 그러면 A 플러스 1분의 1입니다. 이렇게 문제의 형태를 좀 살펴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죠. 앞쪽식이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요거는 뭐 A 플러스 1에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렇게 좀 짝을 지어서 여기를 A 더하기 A로 좀 나눠야 되겠군요. 그래서 A 4제곱 더하기 A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A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A 부분하고 이렇게 나눠놔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되죠?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이 부분들이 A 더하기 1에 A 제곱 빼기 A 더하기 1 그대로 쓰고요. 이 앞에 부분들은 A에다가 A 세제곱 더하기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뒤에 부분들은 A에다가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좀 처리돼서 뭐 계산이 좀 가능하다는 얘기죠. 앞에 부분들은 그냥 약분해서 A 처리해주면 되겠고 요거 부분들이 이제 계산할 때 이제 약분돼서 A 플러스 1분의 A 이렇게 좀 나오면 되겠고 맨 뒤에 남아있는 또 A 플러스 1분의 1입니다라고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A 되겠고 이 부분들은 뭐 1을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을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럼 이제 A 값이 2023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뒤에는 뭐 더하기 1이 있으니까요. 정답 2024입니다라고 풀어가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 2A 부분들을 A 더하기 A로 해서 짝을 맞춰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A 세제곱 플러스 1이 이제 어떤 숫자 구성이 되어 있는지 요걸 좀 이제 생각을 해서 뒤에 있는 이런 구성들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약분할 수 있는 틀을 좀 만들어간 요 부분들이 문제에 좀 식을 처리해가는 좀 키포인트가 되가는 거니까 이런 것 좀 기억해주면 되겠고요. 어쨌든 뭐 2023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계산하는 것은 너무 불편하니까 치환해서 처리해가는 이 부분들이 뭐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기초적인 원리에 해당하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거 참고해가지고 즉 복잡한 숫자의 계산 이런 형태는 곱셈공식 혹은 뭐 인수분해의 활용 이런 파트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관점을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ABCD에서 두 점 AB는 X축 1사분면의 점 CD는 2차 함수 그래프에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림 모양 설명한 거죠.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대값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될 때는 뭐 좌표 하나 잘 표시해 가면 되죠. 원점에서 가까운 D점 이런 부분들 뭐 X, Y 이렇게 좌표 하나 표시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신 이 함수는 뭐 대칭축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대칭축 표시해서 대칭축이 2입니다. 이렇게 구해가는 이런 부분만 좀 신경 쓰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럴 때 둘레 길이라는 것은 이런 길이 해주면 x좌표가 2니까요. 이런 길이니까 2-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런 길이가 4개입니다라고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높이 y 이렇게 좌표 놓으면 쉽죠. 그러니까 2y입니다라고 해주면 식을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y라는 부분들은 이제 함수식을 쓰면 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에서 함수식을 세워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2x 제곱에다가 플러스 8x에 플러스 4x 플러스 8 이렇게 해서 식을 세워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이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뭐 식을 세워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고차가 돼 있으니까 위로 블록인 그래프 그려주면 되겠고 꼭지점 x좌표 마이너스 2a 분의 b 이 규칙을 적용해 가면 가볍게 1입니다라고 처리가 되겠죠. 그럼 주어진 식에다 이제 1을 좀 이렇게 대입해 주면 되는 거니까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4 플러스 8 이런 형태로 처리해서 계산 결과는 10입니다라고 풀어가는 뭐 어찌 생각하면 뭐 간단하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려면은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이렇게 그림 나오면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되면 좌표 표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차 함수니까 뭐 대칭축 이런 거 조사해서 필요한 길이들을 이렇게 좀 표현해 가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만 연습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에 연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잘 극복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중심이 5,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90도인 부채꼴이 있습니다. AB의 한 점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H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이거 원 넓이가 얼마인가요? 그러면 4분의 파이 그러면 반지름이 2분의 1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2분의 1 원을 좀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가요? 이렇게 돼서 이런 모양인 거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직각 이렇게 돼 있고 알겠습니다. 이럴 때는 뭐 변기를 이렇게 놓으면 되죠. 변기를 AB 이렇게 놓아야 나중에 OH 길이 그다음에 뭐 PH 길이 AB 이런 부분랑 또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나중에 질문 자체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구하라 이런 내용이랑 연결돼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지름은 당연히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뭐 피타고라스 형태의 식이 좀 세워갈 수 있죠. A 세제곱 세제곱이라뇨.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이꼴 9 이런 관계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반지름을 또 2분의 1 이렇게 가르쳐줬는데 2분의 1 좀 가르쳐줬는데 이런 부분들은 삼각형의 넓이하고 좀 관련이 있죠. 2분의 1은 뭐 하지 않는다고 AB 이렇게 곱하기 한 부분들은 2분의 1 반지름에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3 이렇게 됐습니까? S는 이꼴 2분의 1 R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런 형태의 이제 공식이죠. 공식들을 적용해서 좀 식을 세워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A 더하기 B 더하기 3은 이퀄 2AB 이런 형태의 관계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하고 이거하고 좀 연관시켜서 연산을 좀 진행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죠. 이제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이 부분이 9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2AB 부분들 이거 좀 대입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 있고 이때는 그러면 A 플러스 B를 좀 치환하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뭐 T 제곱 처리가 되겠고 2AB 부분들을 요식을 쓰면 되는 거니까 T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는 9 이렇게 처리가면 되는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t제곱 마이너스 t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1이니까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t 마이너스 4에다가 t 플러스 3 처리되는 거니까 t에 해당하는 즉 a 플러스 b 값이 얼마입니까? 4입니다라고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4 이렇게 처리되니까 ab는 7 이렇게 2분의 7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때 그러면 이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구하라 이런 얘기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에 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열심히 연산해 가면 되겠죠. 64에다가 빼기 3, 4, 그 다음에 2분의 거꾸로 썼나요? AB분의 4에다가 AB의 2분의 7을 어차피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2에다가 계산해주면은 6, 7이 42가 되는 거예요. 64에서 42 이렇게 좀 빼는 그런 내용의 문제인가요? 해서 계산해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 22에서 계산해가면 되겠죠? 2번이 지금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주어진 부분들, 아이고 이거 뭐 수산발 내에서 원 그어져 있는 거니까 뭐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는 너무나 당연한데 넓이에 관련된 공식 부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좀 식세워가는데 되게 상당히 좀 관심이 많은 거거든요. 이 부분 좀 신경 쓰면 그 다음부터는 뭐 곱셈 공식에다 연결시켜서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이해됐죠? 조금 복잡해졌으니까 연습은 충분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참수와 직선이 둘러싸인 도형의 내부에 있는 정수점 이런 거 구해가는 건가요?
그렇다면 뭐 일단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부분하고 x 플러스 1 부분하고 빨리 교점을 좀 찾아야 되죠.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에서 교점을 좀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근데 교점이 이게 안 되는가요? x를 구하게 되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계산되는데요. 그러면은 4에다가 6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종수가 하나는 2 마이너스 2점이니까 이거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0보다 좀 작은 값에다가 그러면 4보다 좀 큰 값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정수점을 구해 가려면요. 여기 이쪽 좌표가 지금 2 플러스 루트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4.xx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는 지금 2 마이너스 루트 계지면 마이너스 0.xx 이렇게 되는 거니까 x라는 점은 우리가 정수점을 하려면 0, 1, 2 이렇게 이걸로 3, 4까지 계산해야 되는가요? 다 전부 계산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1 좌표하고 여기 또 위쪽 좌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좌표는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이렇게 좌표가 되어 있으니까 이 좌표를 이용해서 정수점 개수를 좀 구해가는 그런 형태를 좀 취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1, 2, 3, 4, 5에서 좌표 금방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좌표만 좀 정확하게 잘 구해가면 되겠죠. 0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되겠고 그렇다면 뭐 개수는 이 사이의 정수점은 당연히 뭐 한 개입니다. 구해가면 되겠고요. 1을 좀 대입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1 마이너스 1 소거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야 되니까 차이가 5니까 정수점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2를 대입해주면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되면 되니까 차이 6에다가 정수점 5개 3을 대입해주면 9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됐으니까 차이 5에 정수점 4개 4가 되면 1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면 되니까 13 빼서 좌표가 3 이렇게 되니까 차이가 2니까 정수점 1개 해서 정수점 개수를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10에다가 15 해서 정수점 15개 구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당황스럽게 만드는 요소가 있네요. 교점이 이게 좀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 이쁘게 나와 있는 형태가 아니라서 그죠? 0점, 마이너스 0점, 뭐 4점 이렇게 돼서 그 사이 정수점 x좌표가 찾고 x좌표가 이제 찾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함수 값들을 이용해서 그 사이 이제 정수 개수만 좀 카운팅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처리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내부라고 해서 그래프에 있는 점 개수는 좀 빼고 계산한 거니까 이런 것 좀 참고해 가지고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당황할 요소들이 좀 보이니까 충분히 연습은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이차함수 fx수 그 다음에 직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그 교점 좌표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함수 뭐 좌표를 좀 만들어 간 거죠. 일단은 그렇다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하고 만나는 교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 마이너스에서 식을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요거 이크는 이제 알파 베타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뭐 직선이 좀 이렇게 있으니까 만나는 교점들을 이용해 가지고 좌표가 좀 알파가 크다고 했으니까 만나는 점 이렇게 표시해 가게 되면 이것이 뭐 알파 이렇게 쯤은 함수식을 좀 써야 되는데 직선을 이용하면 되죠.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베타입니다 라고 해주면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를 해서 식을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좌표를 보게 되면 알파, F 알파 알겠고 근데 이제 베타의 F 알파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수산말을 해서 여기에 좌표가 되는 거죠. 베타의 F 알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좌표가 여기가 B점 이런 얘기죠. C점 좌표는 되겠고 되죠? 자, 이제 삼각형 넓이, 이거 직각삼각형이니까 의외로 좀 어렵지 않게 넓이식을 세워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분의 1에 그 다음에 이제 밑변 길이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처리가 되겠고 높이도 보게 되면 여기 차이를 구하는 거니까 빼게 해주면 결국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처리돼서 계산해야겠죠. 이 결과가 10이다 라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한 부분들을 2분의 1 곱하기 했으니까 20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럼 근거계수 관계 구해야 되잖아요. 두근의 합 마이너스 2 제곱해서 4에다가 빼기 4배의 k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된 부분이 20입니다 라고 계산해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3이 되면 되는 건가요? k 값이 그렇게 되죠. 16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뭐 약분해서 산수 조금만 더 살펴보면 되겠죠. 뭐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이꼴 4, 5, 20 이렇게 쳐야 되는 거니까 k 마이너스 1 값은 마이너스 어떻게 되는가요? 마이너스 4 이렇게 쳐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k 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F5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F5 값은 주어진 식에서 25 더하기 5 이렇게 해서 이거 빼기 3에서 가면 되겠죠? 그러면 28입니다라고 그리고 30, 27입니다라고 다 하고 나서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27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차 함수하고 뭐 직선하고 만났을 때 뭐 좌표 표시에 가면 나중에 이제 넓이랑 자연스럽게 연결돼 갈 때 이 부분들은 이제 이차 함수로 y좌표를 하지 말고요. 뭐 직선을 통해서 1차 함수 가볍게 이렇게 좀 처리를 하게 되게 되면 변 길이들이 이제 또 가볍게 표시돼서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씩 가는 부분들이 어렵지 않게 처리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참고해 가지고 평상시에 연습을 좀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당식 px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당식 q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좀 만족시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누는 법을 어이구 왜다 이런 얘기인데 뭐 주어진 부분들은 여기 0 이런 부분들 이용하면 되는 거니까 0을 좀 x에다가 0을 좀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요 q0의 제곱 더하기 q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쳐야 되겠고 이게 이제 0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 1을 좀 또 대입을 하게 되면 q-1의 제곱에다가 q-2의 제곱 이런 부분들이 0 이렇게 되죠. 이게 지금 나머지 정리 원리 형태니까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기 때문에 각각 0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q0, q-1, q-2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0이다라는 사실들 그러니까 0, 1을 근로 같습니다. 라고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최고차가 1인 3차 당식 qx라고 했으니까요. qx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런 형태의 식입니다 라고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연산을 좀 진행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문제에서 이제 px를 찾아야 되니까 그럼 아이고 다시 원래식에다 대입해야 되는데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이제 제곱한 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엔 뭐 마이너스를 쓴 거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런 형태의 또 제곱해서 쓰게 되면 이게 x 플러스 1에 px 이렇게 처리가 되가는 거죠. 이때 이제 이런 인수 부분들이 이곳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이 있으니까 px를 좀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요. x 플러스 1 지워지고 나서도 하나가 남거든요. 그럼 이제 x 플러스 2에 제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x-1의 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아이고 제곱이죠. 바깥으로 쓰면 안 되죠. 제곱 이런 형태에서 계산해 가면 px식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만들어진 이 px식을 근데 또 다시 qx로 좀 나눠야 되거든요. 와우. 이때 좀 나머지를 주겠달라 이런 얘기인데 재미난 사실들은 이렇게 이런 인수분이 이제 공통으로 좀 있죠. 이제 요 부분들이니까 이 안쪽 식을 좀 변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변형할 필요는 없고 요것만 변형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요거를 이제 x 마이너스 1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그죠? 이게 좀 졸제법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1 마이너스 2 1 이렇게 처리돼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지금 마이너스 1을 처리해주면 되는가요? 그럼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가 되겠고 된가요?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됐죠? 8에서 이제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이제 요 식이 이제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4 플러스 9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요걸 이제 뭐 전개하게 되면 x 좀 이제 공통이 또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2 공통에다가 x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 이제 9 부분들만 처리해주면 돼요. 9에 x에 x 플러스 이렇게 전개해 갈 수 있겠다.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되면 나누면 몫이 생기고 이제 뒤에 나머지 이렇게 처리해서 뒤에 이제 rx 부분을 좀 쉽게 좀 구해간 거죠. 됐습니까? RX 부분들 나름 좀 효율적으로 좀 잘 처리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쪽까지 식을 좀 정리했을 때 이게 좀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요런 인수에 요런 부분들이 인수가 또 더 있으니까 여기 부분에서 나누기만 더 진행하면 되겠다 해서 나누기에서 좀 식을 이렇게 좀 써서 집어넣고 이제 전개한 부분인데 요 아이디어가 좀 쉬운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관찰한 요소 부분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용한 거니까 이런 것 좀 잘 기억해서 문제 풀릴 때 좀 써먹어야 되겠습니다. RX를 좀 이렇게 구했고요.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R1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이곳에다가 좀 2를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는가요? 9 곱하기 2에 대해서 되는 거죠. 그러면 18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큰 흐름틀, 아이고, 이거 좀 상당히 복잡하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좀 검토를 좀 해보긴 해봐야 되겠죠? 검토를 좀 다시 해보게 되면 주어진 부분들에서 이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나누고 몫이 생기는 이런 형태의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대입을 해서 관계식들을 좀 만들고 그곳에서 이제 0되는 정보들을 얻었다.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QX라는 식을 좀 얻어졌고요. QX라는 좀 이 부분 자체가 좀 더 중요합니다. QX가 얻어졌기 때문에 다시 주어진 식에 대입해서 쭉 이렇게 관계식을 만들겠다. 이곳에서 약분을 해서 PX를 또 이렇게 구했다는 사실이죠.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PX를 또 QX로 나눠야 되는데 PX 부분 자체에 이렇게 QX에 이런 인수가 있다는 얘기는 나머지 부분들 인수만 좀 잘 조절하면 되니까 이쪽 뒤쪽 파트에서 특히 X 플러스 이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만 좀 나누게 한 거죠. 이걸 물론 이제 전개해서 정리해서 나누게 해도 되는데 요게 좀 이용해서 정리해서 좀 썼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또 공통인수 있어 공통인수 끄집어내고 나머지 부분들만 쓰면 되는 거니까 효율적인 연산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연산해가는 그 절차들을 좀 보여드렸으니까요. 또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좀 식을 좀 이해하는 그런 풀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상당히 좀 복잡한 요소가 좀 담겨 있으니까 철저하게 복습, 연습장에다 메모해가면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직면체의 건널비가 89, 세변 길이의 제곱합이 160인 직면체에서 모든 모서리 길이의 합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서리 길이 당연히 A, B, C 이런 식으로 좀 놓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건널비라는 부분들은 열심히 A, B, B, C, CA를 좀 곱하게 해주면 되는데 넓이들이 두 개씩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배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 지금 89입니다 라고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피타고라스에서 열심히 좀 구하게 되는데 제곱해서 더하기 하다 보면 구성 요소들이 또 2배에 대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런 부분들이 160입니다 라고 계산되어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모서리 길이 합이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처리되는데 곱셈 공식의 연계성 보이죠. 제곱을 하게 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 다음에 2배의 a, b, b, c, c, a 이런 형태가 처리되는 거니까요. 이거 뭐 2로 나누게 해서 80 쓰겠고 여기는 이제 89를 그대로 쓰면 되죠. 16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13의 제곱이 이렇게 처리되는 거겠죠. 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모서리 길이라고 있으니까요. 모서리 길이는 이런 게 이제 전부 다 4번 있는 그런 형태니까 4 곱하기 13 이렇게 처리해서 정답은 52입니다라고 풀이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식 부분들 뭐 이렇게 넓이라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제곱하게 되면 이게 a제곱 더하기 c제곱 뭐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해서 이제 2번씩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요식 2번 나오는 부분들만 조금 신경 쓰게 되면 큰 흐름에서 곱셈 공식하고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두 학생이 대화를 참고해서 1부터 3까지 2차 함수의 최소값이 4일 때 a, b의 최대값을 구해가는 절차를 구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a를 기준으로 해서 조건을 맡아라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면 이제 2차 함수가 이제 대칭축이 제일 중요한 건데 대칭축이 지금 이렇게 a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한 변역이 있으니까 이렇게 구간을 좀 나눠서 1, 3 이런 형태가 되겠죠. 즉 a 값이 1보다 좀 작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주어진 식의 최소값은 당연히 1일 때 같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주어진 식이 1을 대입해주면 1-a의 제곱 더하기 b 이 부분들이 최소값인데 이 값이 지금 4라고 좀 주어져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a 플러스 b 구하려면 a 플러스 b 할 때 이 b 값을 주어진 함수를 좀 이용해서 대입하면 되죠. b 값은 4-1 a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 식을 정리해주면 a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a 플러스 3a 그 다음에는 4-1에서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 식인가요? 해서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려가서 대칭축을 좀 2분의 3을 조금 표시해야 되는데요. a 값이 지금 1보다 작다 했으니까 1을 이렇게 해서 표시해야 되는 거니까 1을 주어진 부분들이 a 플러스 b의 최대값이 돼가는 거죠. a 플러스 b의 최대값 됐으니까 그래서 주어진 식에 1을 좀 대입해 주게 되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니까 5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풀이 시작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참수가 지금 이게 범위 부분에서 그럼 그 다음 과정을 좀 진행해야 되겠죠. 대칭축에 A 되어 있는데 제한 변역이 이제 1부터 3까지 이렇게 되었으니까 A 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는 최소값이 이제 A를 대입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B 이렇게 좀 나오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됐습니까? A 최소값이 이제 B 되는데 이 결과가 좀 4입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문제에서 그래서 최소값이 4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주어진 부분들은 4를 좀 이렇게 대입해서 처리해가면 이때 이제 그러면 a 더하기 b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면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가요? a 값은 그대로 있고 b 값이 4가 되니까 뭐 a 더하기 4 이런 형태로 해서 갑자기 이제 범위가 좀 이제 나오는 그런 모양이 되가는 거죠. 한번 뭐
A 값이 뭐 가장 크게 되게 되면 이것에 대입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3 더하기 4 이렇게 돼서 이거 그럼 여기도 갖다 이렇게 좀 집어넣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까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번 더 해야 되죠. A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범위가 이제 1, 3 이렇게 돼 있으면 최소 부분들은 이제 3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최소값은 3을 좀 대입해서 a-3의 제곱 더하기 b 이 부분들이 4입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역시 우리가 a 더하기 b 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b에다가 4 마이너스에 a-3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서 식을 좀 세워야 되죠.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6a에다가 플러스 7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4 마이너스 9 그러면 13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4에서 9를 빼는 거죠. 이게 산수능력이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마이너스 5입니다라고 해서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a 값이 2분의 7에서 최대가 돼야 되는데 3이면 3 범위 안쪽에 6이니까 어이구 이것도 아니군요. 큰일 나겠습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때 a 값이 3보다 좀 큰 값이죠. 3보다 크다 이렇게 돼서 지금 범위를 풀어야 되는데 제가 좀 식을 좀 안 쓰고 싶어서 그런 거죠. 됐습니까? 2분의 7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3.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3보다 좀 큰 부분이니까 최대값은 역시 2분의 7을 좀 대입해서 계산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2분의 7을 대입해주면 여기다 대입해주니까 4분의 49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4분의 20을 빼니까 29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4분의 29가 나오는데 이게 7보다도 더 큰 값이죠. 그렇다면 주어진 값의 가장 큰 값은 4분의 29입니다라고 정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이게 대단한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스스로 이제 범위들을 좀 전부 다 좀 나눠서 풀어야 되는 이런 요소들이 좀 쉽지만 않은 거죠. 대칭축에 문자가 있는데 제한 변역이다. 그렇다면 이제 제한 변역에 이렇게 벗어난 이런 부분들 열심히 또 계산해야 되고 계산에 나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B 값을 여기서 좀 대입해서 또 연산을 좀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부분 또 이게 사이에 있을 때 조사를 좀 해야 되겠고 이때쯤 A 값에 또 이제 살짝 당황할 수도 있는데 A 값은 뭐 가장 클 때 부분들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클 때 부분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B 자리에 주어진 함수식을 대입해서 관계식을 만들고 정리해서 최대를 좀 살펴가야 되는 뭐 이런 절차들이니까 차분하게 주어진 부분들 좀 평상시에 연습을 좀 많이 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됐죠? 이게 좀 범위를 좀 나눠서 이게 좀 수학 부분에 논리 체계를 좀 세워가는 그런 학습 내용이니까 연습 많이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되죠? 자, 마지막 문제. 연산이 좀 길어졌는데 연습을 통해서 잘 해결해 갔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문항들 몇몇 보였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천천히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